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에서는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때로는 좀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위험한 관계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차가운 수학과 내일 점심 메뉴조차 바꾸기 일쑤인 변덕스러운 인간의 행동 사이의 기묘한 동거에 대한 이야기죠. 이 둘은 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자, 지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경제학이라고 하면 은행 창구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돈 계산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경제학의 진짜 본질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턱없이 부족한 자원 사이에서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의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한정된 월급으로 뭘 포기하고 뭘 살지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경제학이라는 거죠. 통장 잔고만 세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욕망이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인간의 이런 선택을 다루는 학문에 도대체 왜 그렇게 복잡한 수학이 필요한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제학은 무질서하게 굽이쳐 흐르는 거대한 강물의 길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물방울이 모여서 제멋대로 요동치고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숨은 학자들이 강물의 유속이나 방향을 계산해서 홍수에 대비하는 것처럼 인간 행동이 만들어내는 그 복잡한 자원의 흐름을 예측하려면 아주 정밀하고 구조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감정이나 직관이 싹 빠진 아주 투명하고 확실한 도구 말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수학인 겁니다. 첫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손을 모델링하다입니다. 이 거대한 철학적 아이디어가 어떻게 단단한 수식으로 번역되었는지 바로 살펴보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 엄청난 철학적 개념은 훗날 아주 간결하고 우아한 수식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수요 D는 가격 피해 함수다라는 공식이죠. 에이, 너무 딱딱한가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 사 마시는 커피값이 갑자기 2배로 뛰면 당연히 덜 마시게 되잖아요. 반대로 반값이 되면 더 자주 마실 거고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가 움직인다. 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반응을 수학은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모델링해냅니다. 동네에 있는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끼리 물건값을 흥정하고 상인들은 손님을 부르고 겉보기엔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엄청 혼란스러운 군중 같잖아요. 하지만 그 왁자지껄한 표면 바로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수학적 질서의 실타래가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수학적 패턴이 이 무질서해 보이는 군중을 하나로 묶어서 절묘한 균형 상태로 이끌어주는 거죠. 수학은 이렇게 현실의 혼돈 속에 숨겨진 질서를 우리 눈앞에 딱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이름, 미적분이 등장합니다. 아, 벌써 머리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원리는 진짜 간단하거든요. 기업들이 이윤을 최대로 뽑아낼 때 쓰는 마법의 공식이 있는데 바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물건 딱 하나를 더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랑 그걸 팔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업은 여기서 생산을 딱 멈춰야 이윤이 최고조겠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수학이 없었다면 그냥 경영진의 촉에 의존하다 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수학이 핀셋처럼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집어내주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게임 이론과 갈등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넘어 훨씬 더 복잡한 인간 갈등의 무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화면에 뜬 이 복잡한 알파벳과 기호들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유명한 천재 수학자 존 내시의 균형 방정식입니다. 수식 자체에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여기서 진짜 알맹이는 이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는 나 역시 굳이 내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는 기묘한 교착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수학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던 그 복잡한 눈치 싸움과 전략들을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는 지도처럼 쫙 펼쳐서 보여줍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수학으로 읽어낸다니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수학적 프레임워크 딱 하나로 우리 삶의 엄청나게 다양한 미스터리들이 다 풀린다는 겁니다. 대형 마트들 사이에 그 피 튀기는 10원 단위 가격 전쟁, 뉴스에 맨날 나오는 국가 간의 살벌한 관세 협상, 정치인들의 팽팽한 삿바 싸움, 심지어 주말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와 키커가 벌이는 페널티킥 심리전까지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 네 가지 상황의 비밀이 게임 이론이라는 수학 구조 하나로 다 꿰뚫어집니다. 수학의 범용성이 얼마나 미쳤는지 느낌이 딱 오시죠?
세 번째 파트, 시장의 불확실성 정량화하기입니다. 경제학의 끝판왕 같은 도전, 바로 알 수 없는 미래를 계상해보려는 시도에 대해 알아보죠. 하루에도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현대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절대 감이나 직감으로 베팅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이들은 확률과 통계라는 아주 육중한 수학적 중장비를 끌고 옵니다. 과거 데이터를 싹 다 긁어 모아서 분석하고 수치로 만들어서 그 불확실한 미래의 안개 속을 뚫고 나갈 수학적 나침반을 뚝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투자는 감각의 영역을 넘어서 완전히 수학의 영역이 돼버린 거죠. 자, 여기서 쓰이는 평균 수익률, 분산, 표준 편차 같은 통계 도구들이 내일 떡상을 주식을 콕 집어주는 수정구슬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위험이라는 숫자로 바꿔주는 데는 완전 필수적인 녀석들이죠. 예를 들어 표준 편차라는 건 내 미래 수익이 기대치에서 위아래로 얼마나 미친 듯이 널뛰게 할지를 달아보는 저울 같은 겁니다. 이 저울이 없다면 내 소중한 퇴직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위험을 숫자로 볼 수 없으면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네 번째 파트, 수학의 한계. 여기서부터는 톤을 좀 바꿔서 진지한 경고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수학은 어두운 미래를 밝히고 불확실성을 통제해주는 엄청난 서치라이트입니다. 이게 수학의 눈부신 빛이죠. 근데 가끔 이 서치라이트가 너무 눈이 부셔서 도리어 주변의 진짜 위험을 못 보게 만드는 끔찍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수리 모델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정작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주역인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숨겨진 공포 같은 암초들을 통째로 무시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오만함이 우리가 마주한 아주 치명적인 그림자입니다. 이게 그냥 학자들의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란 걸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잔혹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때 월스트리트의 천재 수학자들은 파생상품이라는 엄청 복잡한 모델을 만들고는 자기들의 알고리즘이 리스크를 완벽하게 분산시켰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방정식에 딱 하나,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집단적인 공포라는 변수가 쏙 빠져 있었어요. 수식은 완벽했지만 인간을 무시한 대가,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로 돌아왔죠.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이해를 돕는 프리즘입니다. 길었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보죠. 경제학에서 수학은 정말 아름다운 프리즘과 같습니다. 거칠고 혼란스러운 인간 사회의 현상이라는 빛을 쫙 통과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명하고 질서 있는 패턴으로 쪼개서 보여주잖아요. 이 수학이라는 프리즘이 없었다면 경제학은 아마 평생 말싸움만 하는 철학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투명한 프리즘이라도 기쁨, 공포, 그리고 변덕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뉘앙스를 단 몇 줄의 방정식에 전부 구겨넣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해설의 끝에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고 알고리즘이 내일의 주가부터 사람 마음까지 다 예측한다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차가운 데이터가 내놓은 결론만 믿고 가도 되는 걸까요? 혹시 데이터가 미처 담지 못한 인간의 진짜 마음을 읽어낼 그 귀중한 직관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과 인간 행동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다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